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5월 19일 날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고 지금 5월 30일 이네요. 약 11일 정도 지났는데 제가 영상을 찍을 때가 요때 5월 19일이 요때거든요. 요때 요 본전에 요때네요.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시나리오가 조금 상승 후 이런 조정 세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옆으로 가든가 세 가지를 올리든가 아니면 여기서 다섯 가지를 올릴 건데 다섯 가지를 올리려 그러면 우선 먼저 세 가지 파동이 나와야 되고 세 가지 파동이 나왔을 때 이런 다이거널이 나오든가 임펄스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세 가지 파동이 조정스러우면 하락을 할 거다. 그러지 않다 그러면 옆으로 가다가 하락을 할 거다. 하락을 할 때는 아마 이런 추격 쇼자리도 괜찮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을 찍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당시에 FMC 뭐 이런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에서 막 흔들기를 하고 난 뒤에 여기서 이런 세 가지 조정을 했었어요. 저희가 라이브 할 때 똑같은 소리 비싸게 했었는데 이게 시작 파동이 세 가지인지 다섯 가지인지는 좀 애매하지만 세 가지가 밸런스상으로 더 이뻐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세 가지가 이런 세 가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릴 수도 있지만 올리려 그러면 여기서 다섯 가지 충격 파동이 나와야 올릴까 말까인데 또 이런 세 가지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옆으로 갈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얘기해 드렸었고 그리고 채널을 여기 이탈했을 경우 강한 하락을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라이브 할 때 계속 얘기를 했던 곳인데 이 채널 게임에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저점 코앞에서 6% 정도 엄청난 하락을 했었는데 이 저점을 완전 코앞에서 지키더라고요. 요때 라이브 끌 때 요때쯤이었죠. 라이브 끌 때 제가 저점을 깰지 지킬지 모르지만 깬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 이런 25.2K 부근에서는 당연히 좀 좋은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이 당시에 우리 그때 갈색 고래형이랑 보라색 고래형이 요즘 가장 큰 힘이 좋은 고래형들인데 그 갈색 고래형보다 보라색 고래가 5월 달에 그냥 판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큰 고래가. 이 당시에 보라색 고래가 샀다가 파니까 쭉 떨어지고 다시 샀다가 보라색 형이 갑자기 물량을 던져버리니까 쭉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큰 하락을 만들어내려 그러면 어떤 세력들이 스퀴징을 떼려면 물량을 던져야지만 떨어져요. 또는 보유하고 있던 일반 개미들이 물량을 던져야지만 이 라인을 부수고 내려갈 수가 있는데 물량 자체가 없었어요. 여기 내려오면서 물량을 다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점 지킬 수도 있고 깬다 하더라도 아마 좋은 반등 자리를 줄 거다. 스키징으로 살짝 눌러봤자 더 크게 내리고 싶으면 던질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없어가지고 더 큰 하락은 힘들 거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등을 좀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나는 분할로 잡을 거다라고 했었고 요 당시에 이 라이브 끝나고 그 텔레그램에서 요 저점을 지켜가고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데 저점을 지킨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 세 가지 파동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최소 반등 구간일 경우에 거의 335라고 가정했을 경우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임펄스 10파, 플랫 10파가 나오기 때문에 타점은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 갈 것 같다라고 올려드렸었죠. 1.236과 1.618. 일단 이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레귤러 플랫 같은 경우는 타점은 1.236 근사치, 조금 낮게, 조금 높게 또는 1.236 근사치로 할 때 나와요. 그래서 지금 1.236 근사치로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여기가 뚫린다 그러면 1.628까지 갈 수도 있다. 근데 1.618을 갔을 경우에는 플랫이 무조건 1.236가 가는 게 아니라 618까지 갈 수도 있죠. 만약에 3351 경우에. 근데 여기가 만약에 세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 파동일 경우는 이게 10파일 수도 있지만 3파로 바뀔 수 있겠죠. 1.68까지 갔을 경우에. 그래서 여기 올라갔을 때 1.68 넘어가면 이런 큰 하락 트렌드가 또 이런 추세, 이 세 가지 파동으로 계속 내려와서 이런 OX 정확하게 보면 W 파동이 여기서 W X, Y 파동이 나왔었는데 이런 OX 라인이 깨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1.68까지 갔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OX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A, B, C일 수도 있지만 3파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3파가 바뀌었다 해서 5파가 나오는 건 아니다. 왜? 길다 했을 때 플래시 할 수도 있으니까 1.68 넘어가서 좀 아셋 더 길게 나면 상관없는데 이 근사치에서 많이 떨어져서 이런 채널을 뚫고 이런 데서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4를 만들고 5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1, 2, 3, 4, 5일 수도 있긴 한데 밸런스상 펄스로 보기엔 좀 애매하다. 왜냐면 2파가 너무 깊게 눌렀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 1.28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런 다이고널 형태로 나올 수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세 번째 파동이 이게 10파일지 3파일지 모르지만 4파를 만들고 5파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이거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왜 5 가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내려와서 넘어 치면 되고, 그러지 않고 이런 C8호 완성이 끝났을 때 C8호 완성이 뭐 좀 길게 나오든 좀 짧게 1.236 근사치가 나오든 1.28 나오든 어떻게 됐든 이 C8호 끝났을 경우에는 이건 조정 파동이다. 그러면 이 내려온 파동이 세 가지에서 이제는 이런 웨지를 걸었을 경우에는 여기서 저점을 깼으면 상당히 좋았을 거야 아마. 이 올라서 쇼치기 편하죠. 1, 2, 3, 4, 5 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세 가지 파동 이후 다시 한 번 더 깊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1, 2, 3, 4, 5로 보기에는 벌어졌죠 좀. 이런 거는 채널 안에 들어오긴 하지만 웨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이고널로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만약 저점을 내린다면 아직은 파동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요. 이제 세 번째 파동이 나온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저점을 내린다 그러면 아마 이런 이만큼의 W 파동만큼 다시 Y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만큼의 길이만큼 이렇게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모양은 2파와 4파의 교대 법칙처럼 W와 Y 파동은 밸런스가 좀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이쁜 네귤러 좀 모양을 띠고 있는데 물론 535 ABC는 아니지만 이런 이쁜 네귤러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 다음 Y 파동은 X 파동이 수렴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렴 파동이 나오든가 아니면 이런 플랫형 모양을 나오든가 아니면 조금 모양이 좀 밸런스가 안 좋은 뭐 이런 좀 짧은 Y 파동이 나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아마. 저는 만약에 이 저점을 이 오파를 안 만들고 다시 저점을 내린다 그러면 내렸을 때는 좀 강하게 롱을 때릴까 생각하고 현물까지 매수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충격 파동으로 바뀌려면 크게 떨어져야 될 거야. 근데 그러려 그러면 전제 조건이 1, 2에 3파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내려온 파동들이 얘는 어떻게 5가지처럼 나오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이 파동은 어떻게 봐도 3가지 파동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시작 파동이 3가지 같아 가지고 저는 내려온다면 저는 조정 파동으로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아마 롱 매수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를 사람들이 강한 어떤 저항대로 생각하던데 Y 파동 여기서 저항받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 저점 내리면 저는 롱 받을 거예요. 롱 받아서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는 거에 베팅을 할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10파가 아니라 뭐 이런 5가지 현재는 3가지 파동이죠. 뭐 이런 어떤 큰 4, 5 만들어서 이런 5가지 형태를 띈다든지 또는 한 번 더 내렸다 올려버린다든지 이게 길게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3가지 파동 이후 저점을 지키고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는 거를 생각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내려갈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고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요 내려갈 때 저점을 지키고 꼬리 달고 올라가고 다 4시간 봉, 1시간 봉, 30분, 15분 큰 캔들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요 당시에는 좀 들어가기 무서웠고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 반등을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긴 좀 애매하니까 최소한 3가지고 아니면 좀 더 여기를 친다고 여기를 쳤다는 얘기는 아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내려와봤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항을 받아봤자. 이렇게 깊게 되돌리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당시에는 제가 올려들 때 내려오면 롱 칩시다. 자리를 안 주고 가더라고요. 또 내려오면 또 라이브 할 때도 내려오면 롱 칩시다. 또 자리를 안 주고 가더라고요. 이때 보라색 고래형이 계속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이 왜 자꾸 끌을 걸까? 저점에서 매수하는 건 좋아요.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점에서 이런 데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준 상태에서 급등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은 뭐 차익 실현을 높은 데서 하면 되겠죠. 고래들의 특징이니까. 근데 지금 패턴을 보시면 자기 돈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보라색 고래형 자기 혼자만 올리고 있어요. 다른 고래형들이 참여를 해서 이전에 이런 상승장에서는 다른 고래형들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승 때는 다른 고래형들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런 데서 매수를 해서 이런 데 다 팔아먹고 쭉 내려버리고 다시 매수해서 위에서 팔아먹고 내려버리고 이 패턴을 만들어서 차익 실현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상승은 여기서부터 뭔가 팔 때 올라갔다가 팔 때 내려갔다가 다 보라색 이 고래형 이용만 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큰 보라색 고래형 있죠. 이 형만 지금 보시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고 이 형만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전체적으로 다 고점에서 계속 분할로 계속 팔고 있는 거고요. 이 형만 이러고 있어요. 보라색 고래형만. 여기서도 쭉 내렸다가 다시 여기서 매집을 좀 하는 척 하다가 다시 올렸죠. 올리니까 올라가고 다시 내리니까 내려가다가 다시 올리니까 올라가죠. 다른 사람은 안 사요. 이 형만 자꾸 사고 있어요. 이 보라색 고래형만 사고 있는데 다시 고점에서 한 번 더 올릴까 했더만 다시 쭉 빼고 있어요. 빼고 여기서 흔들고 있죠. 비비고 있죠 여기서. 여기서 자기 돈으로 올렸으면 자기 돈으로 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매물을 던져 놓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차익 실현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올려 가지고 자기 돈을 또 팔고 있어요. 이 분전치기잖아요. 자기 수수료만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몰라서 이건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이건 제 생각인데 뇌피셜인데 세력들은
차익 실현을 무조건 해야 돼요. 지금 고별 에버리지는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매물을 못 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자기 돈으로 올릴까?' 이 거래량들이 다 자기 돈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던 것 중에 한 가지가 29일 30일 날에 옵션 이 차익 실현할 때 맥스페인 자체가 27.5K 부근에서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27.5K에 아마 옵션 지금 현재 현물 시장에 13 년도 이후 비트코인이 태어나고 13 년도 이후 23 년인데 약 10년 동안 이 현금 유동성 사고 팔고 이 비트코인 가치는 높아졌지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현금 유동성의 이 유동성의 물량 자체가 이 13년 이후로 거의 뭐 탑 1, 2를 다질 정도로 순위가 1, 2 정도로 엄청 낮게 돈이 메말랐어요 현물 시장에 지금. 옵션 시장 현재 보고 계시는 옵션 시장과 선물 시장 쪽에만 돈이 있고 현물 시장에 돈이 없어요. 또 이 세력형들이 이런 옵션 시장에서 여기에서 콜옵션이라든 요런 쪽에서 매수를 좀 하고 이런 개미들 물량 다 털어버리고 자기들이 받아서 '차익 실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27.8K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오늘 지금 1 시간 반 뒤에 오후 5 시에 이 옵션 시장 이 종가 마감이 되는데 1 시간 반 뒤에 오후 5 시에 이게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세력들은 지금 돈을 상당히 많이 먹는 거예요. 이 물량들 지들이 다 빨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생각했던 게 '왜 자기 돈을 올릴까?' 를 생각해 봤을 때 '왜 자기 돈을 올렸을까?' 이 형이 아마 옵션 시장에 저기다가 27.5K 부근에다가 자기 옵션 물량을 걸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오후 5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물량을 좀 차익 실현을 했으면 이거를 아무래도 지금 자기 돈을 그냥 자기 돈을 자기가 파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 매물대가 지금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데서 조금씩 털지 않을까.' 생각도 갖고 있고요. 어 일단 이건 파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지만 이런 이 CVD 같은 이런 거래량을 갖고 있는 이런 고래들 입장에서는 요렇게 좀 심리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건데 고렇게도 좀 보고 있을 거야. 만약 이 형이 이 물량을 받았던 거 파니까 이만큼 팔려 내려왔는데 갖고 있는 여기 물량까지 판다 그러면 더 내려오겠죠. 반대로 이 형이 산다 그러면 더 올라갈 거고요. 근데 이제 살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자기 돈으로 올릴 이유가 있나 싶어요. 옵션 시장은 이제 끝나는 거니까. 30일 일에는 물량이 얼마 없더라고요. 30 일이 물량이 좀 많고요. 그래서 1 시간 반 뒤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이런 데서 지금 매물이 여기 많이 쌓여 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털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그 물량을 받아서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갖고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파동은 세 가지 파동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앞서 얘기해 드렸다시피 여기에서 크게 올라가냐 또는 이런 5가지를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하락을 한다면 올라갈 거고 이런 OX 라인을 뚫었다 했을 때 반등할 거야라고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가격폭 자체가 워낙 크고 다시 얘기하지만 보라색형이 올렸어요. 올리려 그러면 어떤 기관들 뭐 매수 우리 개미들 어떤 뉴스 은행이 망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올라간다. 어떤 찌라시 같은 재료로 이래서 올렸으면 모르겠지만 아무런 재료가 없이 보라색형, 보라색 고래형이 그냥 단순히 자기 돈으로 올렸다는 거는 그냥 이게 모든 지표가 그냥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올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매수한다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이 형이 털어버린 순간 급작이 떨어질 거예요. 이 갈색 고래형 같은 경우 여기서 물량을 다 털어서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이 갈색 고래형이 항상 좀 뭔가 진득하게 갖고 있고 쉽게 팔고 사고를 안 해요. 워낙 큰 고래라 보니까. 이 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대로 이 형이 여기서 갑자기 트렌드 뚫고 매수를 해버린다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CVD의 갈색 고래형의 동향을 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고 또 보라색형이 판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 산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할 수 있는데 이 형이 사고 팔았을 때는 변동성이 크다는 거. 변동성이 5%씩 그냥 지 맘대로만 올려버리고 내리고 하니까 이 형이 샀을 때는 좀 본인의 비중, 레버리지를 좀 줄여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욕심을 좀 버리시고. 반대로 이런 다른 거래들도 같이 사기 시작한다. 이 OX 라인을 뚫었을 때 다 같이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눌림 없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거예요. 여기서 만약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근데 지금 물량 자체가 개미들 여기서 물량을 던질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트렌드 라인 뚫는 거 뻔히 이 정도는 누구나 뭐 어떤 매체, 일반적인 어떤 뭐 차트 조금만 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 이런 OX 라인 같은 거. 저도 뭐 여태부터 계속 얘기했던 곳이잖아요. 아직 세 가지 파동이기 때문에 저점을 안 깼으면 여기를 깬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깼을 때 개미들이 여기서 물량을 팔까요? 글쎄요. 이런 물량들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소화하고 있잖아요. 물량들을 과연 팔까요? 안 팔 것 같은데. 살 때는 어떻게 됐든 급등하기 위해서는 자기 돈으로 올린다는 거. 의지로 올리기 때문에 한번 CVD 그 지표 같은 거 잘 참고하시고요. 그러지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락을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 반대로 이제 내려가면 저는 농을 칠 거다. 원래 여기서 바로 떨어질 경우에는 올라가면 쇼 친다 했지만 이제는 내려가면 여기서 만약에 세 가지 끝나고 내려간다면 저는 농을 칠 겁니다. 이런 데서. 여기는 제 메인 타점이 아니라
이 길이만큼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한 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나? 약 봤을 때 이 정도 매물대, 여기 25.2K가 아니라 이런 매물대 있죠. 이런 매물대. 23K 부근, 이런 피보나치를 찍었을 때 지금 좀 올릴지 내릴지는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세 가지 끝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WXY Y 파동에 다시 세 가지 움직임이 나오려 그러면 약 786에서 1.136 이 근사치가 나올 거예요. 786 짧으면 786이 약 한 24K 24.3K 부근일 거고 보통 886 근사치로 Y 파동 경우 자주 나오니까 이 근처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매물대예요. 이런 매물대 많네요. 1대1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23K, 23.2K까지 이런 매물대까지 아마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여기서부터는 오랜만에 스윙 계정을 꺼내서 좀 받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은 뭐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줄여가지고 짧게 계속 단타를 치고 있는 중이고요. 올라간다 그랬을 때 이 5가지 파동이 완성이 되고 4는 아직 이게 4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큰 파동에 대해서 아직 1.68도 안 쳤고 4가 나오려고 그러면 2파가 이만한데 사이즈가 4파가 가격적으로든 기간조정으로 좀 나와야 4 같지. 그래 1, 2, 3, 4, 5라고 생각하지. 지금 올라가는 건 아직도 이 세 번째 파동 중에 한 가지 파동이라 생각을 할 거고 큰 4를 만들고 올라갔을 경우에 이럴 때는 저는 잠깐만 내려오면 무조건 뭉쳐야겠는데요. 물론 자리를 안 주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추격을 넣든가 하고 무조건 저 내려왔을 때 5가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내려왔을 때만 좀 평단 안 좋은 자리에서 불리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확인하고 내려주면서 하고 그냥 올라간다면 추격으로 조금 단타 치는 개념으로만 접근할 생각이고 그러지 않고 세 가지 파동 이후 내려간다면 여기서 한번 살짝 올라가서 봤자 세 가지 파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점을 깨준다면 요런 부분 23.2K나 23. 뭐 좀 보수적으로 해서 23.4K까지도 이런 데 부근에서 매수를 받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 뭐 하락한다 이런 얘기 할 건데 저는 반대로 상승한다 얘기할 겁니다. 요것도 뭐 요때 얘기했던 시나리오고 5가지 내려갈지 이런 식으로 내려갈지는 요때 좀 보면 알 거라는데 저 좀 지켰다는 얘기가 좀 찝찝하네요. 옵션 시장이 오늘 끝나니까 이제는 조금 보라색 형이 매수세가 좀 죽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지금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뭐 엔비디아 이런 사건들 때문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숏 포지션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잡았던 거 정리했고 그죠? 약 0.3%인가 해서 정리를 마이너스 손절을 봤어요. 0.3% 정도 마이너스 손절했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서 사겠다 했는데 역시 한 번 더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추세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때 팔았죠, 요때. 이거 한번 올라갈 것 같다고. 그래서 여기서 0.3% 손절을 받고 라이브 할 때 뭐 보여드렸었던 거죠. 올라가면 이제 세 번째 파동이 이 세 번째 좀 길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 각도가 크게 올라간다 그러면 Y 파동일 수도 있지만 1, 2, 3파일 수도 있어요. 1.28을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조정하고 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깊은 조정 냈을 때 이거는 밴드까지 팔아서 롱쳐야 돼요. 여기서. 저점 한번 지킬 겁니다. 그러지 않고 옆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조정 파동이요. 저점을 깰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아마 나눠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어설프게 길어지면 안 좋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5가지가 나오고 이 리딩 다이그램이 나오고 나는데 눌러주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건데 정상적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너무 거품 같고 실적 대비 작년 실적 대비 이번에 좀 좋게 나왔는데 어떻게 엔비디아 그 큰 주식이 20% 오를까? 우리 2차 전지랑 너무너무 흡사한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실적으로 작년보다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예상치보다 10% 올랐는데 작년보다는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작년보다도 AI에 대한 어떤 테마로 엮여가지고 작년보다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여기 나스닥을 5시 새벽 5시 되자마자 실적 발표하자마자 급등시켜 버렸는데 이게 과연 거품일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어떻게 해서 요 근처에서 한번 사고 여기에서 50%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거 라이브 할 때 보여드렸는데 요거를 비중을 좀 줄일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지금 왜냐면 그 부채 한도 2년 연기를 했는 게 어제 새벽에 합의를 봤잖아요. 혹시나 합의를 결국은 디폴트가 선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시 합의를 보겠지만 한번 밀 수도 있다 생각에 밀면 좀 눌러주겠다 생각했는데 합의를 봤기 때문에 추세를 이어갈지는 좀 오늘 저녁에 보고 근데 지금 선물 시장 자체가 크게 많이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엄청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줄이더라도 한 25% 정도 줄일까 말까 고민 중에 있고 현재 50% 들어갔고 여기서 50% 들어갔고 여기서 나머지 50% 들어가겠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스윙을 좀 이번에 좀 모아가겠습니다. 오늘 뭐 시드는 제가 이때 들어가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여긴 물려도 결국 내 본전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로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저는 빅스 그래프에서 나스닥으로 숏을 쳤는데 1배 숏을 쳤습니다. 참고로 레버리지 쓰지 않았어요. 1배만 쳤어요. 1배만 치면 청산이 없고 올라가봤자 어떻게 이런 큰 주식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고금리에는 결론적으로는
자빠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 자빠지냐의 차이인 거지 올 하반기 쪽에 좀 늘어졌다 다시 상방했다가 다시 늘어졌다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도 눌림을 줘야 된다 생각해. 그 눌림이 짧을지 깊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눌림을 줘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숏 포지션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추세가 터졌을 때 이런 뭐 레버리지 3배짜리 이런 건 치지 마세요. 좀 위험합니다. 레버리지 좀 낮춰야지만 이런 데서 모아가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몇 개월 정도 모아간다고 뭐 물려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이런 큰 매물대를 바로 뚫으려면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실적들이 받쳐줄 수가 없어요. 미국 부동산들 다 무너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무너질 건데 제가 무너진다는 게 저처럼 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깰지 안 깰지 저도 몰라요. 눌림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눌림에서 최소한 반입절을 할 거고요. 이런 데서 추매를 더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나스닥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면 뭐 무조건 팔아라 뭐 권유를 드리는 건 아닌데 너무 감에도 구간이다. 감의 구간이다. 영원한 감일 수는 없거든요. 특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하반기쯤 가기 전에 여름쯤 되면 눌림을 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숏 포지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게 내려간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아마 부동산이 뭐 좀 안 좋고 해서 막 떨어지고 여러 가지 소스가 있긴 한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고 어떻게든 은행이 순차적으로 망했을 때는 비트코인은 반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나스닥 무너질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올라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나스닥이 내려간다 해서 비트코인 내려간다 생각하지 말고 비트코인 나스닥이 내려갈 때 그 소재가 그 지방 은행이 아니라 그러면 아마 나스닥 넘어질 때 비트코인도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것도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네요. 라이브 저녁에 9시 하니까 같이 실전 매매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좀 같이 모니터링 좀 해주시고 오셔서 좋아요 이런 거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